오늘의 이야기 환갑에 전 재산 정리한 시어머니의 숨겨진 눈물 그녀의 50년 전 비밀은 시어머니 박순영 댁 거실 저녁. 아들 도현 30대 후반과 며느리 수진 30대 중반이 신이 나서 짐을 싸고 있습니다. 순영은 조용히 과일 접시를 내어놓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갈게요. 2주 동안 푹 쉬십시오. 저희가 전화 자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재미있게 놀다 오렴. 몸 조심하고. 어머니를 안아주며 갔다 올게요. 엄마 건강 잘 챙기세요. 도연의 등을 토닥이며 알았다 이 녀석아. 수진과 도연이 현관을 나섭니다. 문이 닫히자 순영은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문득 테이블 위에 놓인 수진의 수첩이 눈에 들어옵니다. 순영은 무심코 수첩을 집어드는데 한 페이지의 메모가 시선을 붙잡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타인일 뿐. 그 문구는 수진이 친구와 통화하며 적어둔 메모였습니다. 순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포착됩니다. 순영은 수첩을 조용히 덮고 거실 한쪽에 놓인 빛바랜 어린아이 사진을 오래 응시합니다. 그 눈빛은 깊은 상처와 과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잣말 아주 작게. 그래, 가족이 아니지. 제가 가족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 VIP 룸. 순영은 단정하지만 굳은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앞에 앉은 은행원이 당황한 표정입니다. 사모님, 정말 이 결정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이 모든 자산을 한 번에 정리하시는 건데요. 지금 사모님 명의로 된 부동산까지 모두 매매 위임하시고. 단호하게. 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절대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아들, 내외에게도. 난감하게. 하지만 사모님, 아드님께서 아시면. 냉정하게.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순영은 서류에 서명을 마칩니다. 그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습니다. 같은 날 며느리의 친구 최윤희의 카페 순영과 윤희 30대 중반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윤희는 놀란 표정입니다. 어머님, 정말 전 재산을 정리하셨다고요? 수진이 그 한마디 때문에요? 그 한마디가 아니에요. 저는 평생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속마음은 제가 타인이었던 거예요. 수진이가요, 사실 어렸을 때 사고로 기억을 조금 잃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요. 어머님을 싫어해서가 아닐 거예요. 눈빛이 흔들린다. 기억 상실. 순영은 과거의 기억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결심한 듯 저는 이제 그녀에게 진짜 가족이 되려던 걸 포기했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를 할 겁니다. 그녀를 지켜주고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저만의 방식으로. 아들 내외가 여행을 떠난 지 10일 후 순영은 낡은 아동복지시설을 찾아갑니다. 순영은 복지시설의 원장실에서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내듭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독백 50년 전, 그때 제가 이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순영은 한 서류를 꺼내듭니다.
50년 전 기억을 잃고 발견된 어린 수진 당시 이름 이해나의 인적사항 서류입니다. 서류 끝에는 해외 입양 결정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흐느끼며 제가 널 버린 거예요. 그때 가족을 찾아주려다 실패했다는 핑계로 어린 너를 그 먼 나라로 보냈습니다. 제 아픔을 덮기 위해서요. 박 여사님, 그때 상황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했으니. 게다가 그 아이는 심각한 기억 상실까지 겪고 있었고요. 아니요. 그 아이가 다시 제 며느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50년 전에 저지른 실수가 드러날까봐. 순영은 상자 안에서 당시 수진이 가지고 있던 작은 장난감 기차 모형을 발견합니다. 순영은 그것을 조용히 품에 안습니다. 결의에 찬 목소리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을 거예요. 가족의 정의는 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수진이에게 보여줄 겁니다. 윤희에게 부탁하겠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해해 줄 거예요. 아들 내외가 돌아온 지 며칠 후 며느리 수진과 친구 윤희가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은 여행에서 돌아왔지만 왠지 모르게 초조해 보입니다. 휴대폰을 보며 어쩐지 시어머니가 이상하셨어요. 평소 같지 않게 자꾸 친절하려고 하시고 걱정하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수진 씨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휴대폰 화면을 윤희에게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유명 기업가 박 회장의 부인 거에게 전 재산 익명 기부라는 기사가 떠 있습니다. 보세요, 이 기사. 기부자가 박순영이래요. 우리 어머니 이름. 제가 분명히 가족 아니잖아요 라고 한 말을 들으신 거예요. 저한테 복수하려고 아들 앞길 막으려고 전 재산을 다 날리신 거라고요.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어머니는 늘 저한테 너는 아직도 가족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하셨어요. 저를 싫어하시는 게 분명해요. 제 어린 시절 기억이 없는 것을 두고 비난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수진의 깊은 열등감이 드러납니다. 속으로 한숨을 쉰다 수진아 어머님은 사실 윤희의 말을 자르며 그만 저는 이제 우리 도연 씨 아들을 위해서라도 어머니랑 단판 지을 거예요. 그 돈 당장 돌려받아야 합니다. 같은 시각 순영은 집에서 윤희에게 전화를 겁니다. 윤희야 수진이 반응은 어떠니? 어머니 지금 수진이가 너무 흥분했어요. 어머니께서 복수하려고 전 재산을 날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담담하게 예상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준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그 아이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해야 합니다. 집 거실 시어머니 순영과 며느리 수진이 격렬하게 대치합니다. 아들 도연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고아모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 재산을 기부하세요? 저희를 뭘로 보신 거예요? 저한테 복수하려고 이러신 거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복수. 내가 저에게 가족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내 가족이 되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말대로 저는 타인이니까. 엄마, 수진이한테 너무 심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도연에게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내 앞으로 된 재산은 그대로다. 내가 정리한 건 내가 죽으면 너희에게 물려줄 내 몫의 재산이었을 뿐이야. 순영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셨어요. 저를 무시하고 제 진심을 외면하셨죠.
저는 어머니께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순간 눈빛이 흔들리지만 다시 굳어진다. 진정한 가족. 내가 나에게 타인이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정말 우리를 떠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순영은 의도적으로 수진을 밀어내는 말을 합니다. 다음 날 조력자인 윤희는 순영에게서 받은 한 통의 편지를 수진에게 전달하려 하지만 수진은 받기를 거부하고 찢어버립니다. 윤희에게 너까지 어머니 편을 드는 거야? 나한테 너무 실망이야. 애타게 수진아 너 오해하고 있어. 그 돈의 출처가 어머니 진심이 담긴 윤희의 말을 자른다. 이제 너도 상관하지 마. 나는 내 남편과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 삶에 간섭할 수 없어. 수진은 순영에게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순영은 고독하게 홀로 앉아 자신이 정리한 재산이 익명으로 기부된 단체 어린이 복지재단의 소식지만을 묵묵히 들여다봅니다. 조력자인 윤희마저 무력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진아, 너와 단둘이 이야기할 곳이 필요했다. 차가운 목소리 할 이야기 없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만 저한테서 멀어지세요. 숨겨왔던 눈물을 흘리며 그래 멀어질게. 하지만 이것 하나만 알고 가렴. 내가 그 돈을 기부한 이유, 그 돈은 너를 위한 돈이었어. 비웃음 저를 위한 돈이요? 무슨 말이 돼요? 목소리를 높여. 내가 기부한 그 재단, 내가 어렸을 때 머물렀던 아동복지시설을 후원하는 곳이야. 그리고 내가 기부한 돈은 내가 그 시설에서 받았던 후원금의 총액에 내가 50년 동안 붙여온 이자까지 더한 금액이다. 충격 무슨 소리세요? 1차 반전. 나는 내가 가족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가족으로서의 죄책감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에게 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고 익명으로 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가족을 부정하는 마음의 근본은 내가 버려졌다는 상처 때문이잖아.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곳에 그 돈을 쓴 거야. 복수가 아니라 속죄였어. 수지는 극도의 충격에 휩싸입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오해하고 복수심으로 몰아세웠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순영의 눈물 어린 얼굴을 응시합니다. 떨리는 목소리 어머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씁쓸한 미소. 괜찮다. 내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를 미워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수진아 어머니가 너한테 50년 동안 숨겨온 게 있어. 윤희가 순영에게 받은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뛰어옵니다. 수진은 충격 속에서 윤희를 바라보고 순영은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굽니다. 집 거실 깊은 밤 순영과 수진, 도연, 윤희가 모여 있습니다. 수진은 윤희가 건넨 서류 뭉치를 읽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영이 50년 동안 매년 익명으로 보육원에 기부한 후원금 내역과 당시 수진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 순영이 고군분투했던 기록들입니다. 서류를 읽으며 울먹인다. 50년 동안 매년 이해나 앞으로 후원을 하셨다고요? 이 돈이 저를 위한 돈이었다니.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입양된 후에도 나는 내가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 후원 기록에 내 부모님의 이름 당시 실종자 정보를 몰래 첨부해뒀어. 언젠가 내가 성장해서 그 기록을 보고 부모님을 찾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충격 엄마. 이걸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이 모든 게 내 죄책감에서
시작된 일이었으니까 나는 내 엄마가 아니라 너를 잃어버리게 만든 죄인이야. 2차 반전 숨겨진 진실. 순영이 건넨 편지 봉투 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나옵니다. 거기엔 50년 전 순영이 수진에게 주었던 장난감 기차 모형이 찍힌 사진과 함께 친부모를 찾았다는 짧은 메모가 있습니다. 어머니 저를 입양 보냈던 그 해에 제 친부모님은 사실 저를 찾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단서는 바로 이 기차 모형이었어요. 복지시설 기록에서요. 어머니가 제게 주신 이 작은 장난감, 울음이 터진다. 내가 그때 이 모형을 내게 주면서 꼭 널 다시 찾겠다고 약속했는데 순영의 손을 잡으며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는 절 버리지 않으셨어요. 50년 동안 이 모형으로 이 익명의 후원으로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가족이 아니라고 했던 말 취소할게요. 어머니는 저만의 유일한 우리 어머니세요. 두 사람은 눈물에 포옹을 합니다. 도연과 윤희는 조용히 눈물을 훔칩니다. 며칠 후 고급 식당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이전과 달리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순영에게 엄마, 그 기부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받은 게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 돈이 수진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여요. 순영에게 어머니, 저도 앞으로 어머니께 진짜 딸처럼 대할게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의 그 뜻을 이어받아 저희 부부가 함께 어린이 복지 재단을 돕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미소. 그래 이제야 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장면이 전환되어 세 사람이 함께 놀이공원의 회전목마를 타고 있습니다. 순영은 예전에 수진이 가지고 있던 장난감 지차 모형을 수진의 주머니에 넣어줍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이걸 제일 좋아했지. 이젠 잃어버리지 마라. 모형을 꺼내보고 미소 짓는다. 네, 어머니. 이건 이제 우리 가족의 운명적 연결고리예요. 카메라는 세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을 클로즈업하고 회전목마는 천천히 돌아갑니다. 배경음악은 따뜻하고 감성적인 멜로디로 흐릅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숙명만이 아니었습니다. 50년의 오해와 하늘 녹여낸 눈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듣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사연 읽어주는 전기수에서 기분 좋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